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계특위. 지난 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다음 총선부터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좀 늘리자라는 요지의 선거제 개혁안을 지금 민주당과 범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정계특위회의가 아주 뭐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현장에도 계셨었는데 결국엔 뭐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뭐 이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하자 하고 못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번 선거마다 물갈이를 하는데 네. 근데 한 45% 정도가 돼요, 평균이. 물갈이 그렇습니다. 평균. 예,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선거제도 문제가 이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왜 8월 말에 의결을 했냐면 실제로 개혁을 하려면 네. 법을 개정을 하려면 내년 2월 26일 이전에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돼요. 네. 그때부터 이제 명부 작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2월 26일까지는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계특위에서 8월 말에 의결을 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의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용은 이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 선거법, 이 기득권, 이 주요 정당들, 큰 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예. 이 제도는 좀 바꾸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바꿀 의사가 있다면 저희는 정치 협상을 해서 12월 26일 전에 새로운 합의안으로 의결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선거제 개혁안이 이제 여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거는 날치기고 패스트트랙에 의한 제2의 포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정계특위는 올해 8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네. 지안이. 그런데 하루 전날인 8월 29일 날 그냥 억지로 그 여당에 의해서 정의당에 의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예. 저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통과시킨 겁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다 합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네. 또 우리 국회법에는 그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도 이 여당의 홍영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 의원까지 자기가 지명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독재고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선거법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뭐 자리에도 계셨지만 굉장히 그게 시끄러웠던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계특위 이게 통과되면 결국에 본회의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여야가 좀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박 의원님이 이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당이 자꾸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표결을 한 거지. 예. 한국당이 협상할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이걸 이렇게 의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12월 달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예. 상임위 의결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 뭐 그렇죠. 이게 선거법이 확정된 듯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본회의에서 149석이 과반수입니다. 네네. 149를 얻어야 돼요. 우리 민주당 다 합해 129석입니다. 그 20석 이상을 사실은 찬성해 주지 않으면 표결이 통과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110석이라는 한국당과 협상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90일이 있어요. 3개월. 네. 3개월 동안 한국당과 충분히 협상을 해서 한국당도 이대로 가자. 이런 마음만 내려놓으면 네. 조금이라도 개혁 방향으로만 나가면 정도나 수준은 좀 낮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저희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냥 시간 끌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가자.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특히 정의당이, 이번 그 선거법안은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위한 선거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뒤에서 민주당은 결코 분리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협상에 의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대로 밀고 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새로 채택된 선거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일부 뭐 언론에서의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거는 옛날 선거를 기준으로 했고 그 20대 국회를 뭐 네네. 대입해 보니까 몇 석이 네네. 되더라 이거 그거는 말씀하시는 옛날 거죠? 선거였고 네.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본다면은 한 40%의 전국 지지율을 받는 정당 같은 경우는 130석 내외가 될 거로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30%의 지지율을 받는 정당은 110석 내외가 될 네. 것이고요. 한 7% 내인 정의당 같은 경우는 20석이 훨씬 넘어가는 그래서 정의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 당과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원내 정당의 구성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의당을 위한 정책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진보 좌파는 저렇게 서로의 어떤 새로운 법 여건을 크게 형성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우리 공화당 이렇게 찢어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최악의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잠깐만요. 들어서 사실이 좀 다른데요. 지금 민주당이 우리 시뮬레이션하고 민주당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16석.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국회가 20대의 그렇습니다. 득표율은 민주당이 저희 당보다 낮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 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이 제도를 가지면 X를 얻는다면 X-16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지난 그러니까 현 20대 제도보다는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게 민주당이고 한국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의당으로 가는 게 민주당이 무슨 큰 유익이겠어요. 지금 정의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수당한테 가는 거거든요.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똑같이 갑니다. 이 보수 쪽의 소수당, 이 진보 쪽의 소수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얻게 되는 거여서 저는 문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우리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자 이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진보 보수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른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입니다. 전략적 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결코 불리한 안은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 보수 같은 경우는 서로의 그런 전략적 연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현 집권 세력은 이렇게 다당제로 하게 되면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무슨 정의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 가지고 있죠. 또 재력 가지고 있죠. 조직 가지고 있을 때 얼마든지 조정과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영구 집권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뭐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그 미래를 예측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자, 90일 동안 논의를 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면 본회의 가서 149석 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다음 총선부터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이루어지는 총선에서 이 선거제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 관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한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 전에 예. 본회의 선거법이 확정이 되면 네. 좀 늦긴 했지만 법정 시한은 좀 이제 어긴 상태죠. 하지만 선거 관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선관위에서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12월 중순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결정을 하자. 네. 저는 꼭 가결이 안 되더라도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정은 그때 해서 어느 선거법으로 갈지는 후보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네. 만약에 현행 선거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결정은 12월 26일 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을 네네. 활용해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니까 네네네. 여론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장외 이런 투쟁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장내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청문회라든지 뭐 어떤 결산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진행하고 네. 또 앞으로 국정감사라든지 뭐 이런 건 그대로 해 나가겠다. 다만 장외 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더욱 가열차게 이 선거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관계를 더 국민한테 알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1대 국회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용인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결정은 못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내년 선거부터 다수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다양한 소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50명이 지금 이제 법적 처벌
위기까지 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게 된 거는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보자고 한 건데 네네. 이걸 다음 선거부터 하겠다. 그런 좀 정치 개혁 법 여건이 불리하다면 저희들은 하지 다시 협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여건이 훨씬 유리한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불만을 아니, 제기하는 그런 겁니다. 안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네 가지 아니 네 가지 그건 아니 저희 시간이 제시되어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예. 없어요. 90일간의 시간이 이제 새로 남았으니까 국회에서 건전한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